여러분, 맥북에서 AI 코드 딱 한 줄 돌렸을 때 그 칩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와, 이게 정말 신기하거든요. 오늘 그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속속들이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거죠. 포츠점 맴매슐, 정말 간단해 보이는 이 명령어 하나가 우리가 쓰는 파이썬 코드에서부터 저기 밑에 있는 실리콘 칩, 그 가장 깊숙한 곳까지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계산을 해내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마법의 시작점은요, 바로 애플 실리콘의 통합 메모리라는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설계 방식에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전 PC에서는 CPU랑 GPU가 각자 자기 방에서 따로따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느린 복도를 통해서 서류를 계속 날라야 했죠. 근데 애플 실리콘은 뭐냐면 그냥 하나의 거대한 작업실에 CPU, GPU가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이동 그냥 옆 사람한테 바로 건네주면 끝나는 거죠. 거의 즉각적으로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애플 칩이 뭐가 그렇게 다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명령어가 실리콘까지 어떻게 여행하는지 그리고 성능의 비밀은 뭔지 파헤쳐 볼 거예요. 또 아주 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고 마지막으로 맥에서 AI의 미래는 어떨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 애플의 근본적으로 다른 칩입니다. 우리 파이토치 코드가 신나게 뛰어노는 이 하드웨어 놀이터, 그러니까 애플 실리콘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독특한 구조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바로 이겁니다. 통합 메모리 아키텍처, UMA.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공동 작업실을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CPU, GPU 같은 전문가들이 각자 재료를 가지러 저 멀리 창고까지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바로 작업대 위에 놓인 재료를 집어서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데이터 복사가 아예 필요 없는 제로 카피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고, 속도는 뭐 말도 안 되게 빨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애플 실리콘 안에서 실제로 수학 계산을 하는 친구들은 누구일까요? 일꾼이 여러 명 있어요. 우리가 파이토치에서 디바이스는 MPS라고 딱 지정해주면 주된 일꾼은 GPU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디바이스는 CPU라고 하면 CPU 안에 숨겨진 비밀병기, 바로 AMX가 활약을 하죠. 그리고 AN이 뉴럴 엔진도 있는데 이 친구는 좀 특수해요. 이미 완벽하게 훈련되고 최적화된 모델을 실행하는 전문가라서 우리가 보통 파이토치로 이것저것 실험할 때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입력한 파이썬 코드 딱 한 줄이 과연 어떤 여정을 거쳐서 저 깊숙한 실리콘까지 도달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시작해서 GPU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인 메탈 코드로 변신하는 그 과정,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한번 보세요. 이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먼저 1단계, 우리가 파이썬으로 명령을 내리죠. 그럼 2단계에서 파이토치의 교통경찰, C10 디스패처라는 친구가 이 명령을 MPS 쪽으로 가라고 딱 안내해 줍니다. 3단계에서는 이걸 C++ 코드가 넘겨봤고요. 4단계에서 GPU를 위한 일종의 작업 계획서, 이걸 그래프라고 부르는데 이걸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 메탈 드라이버가 이 계획서를 보고 GPU 코어 위에서 실제로 일을 시키는 거죠. 와, 정말 여러 단계를 거치네요. 그렇죠? 혹시 모델 처음 돌릴 때만 유독 느리고 두 번째부터는 빨라지는 경험 해보신 분 계세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GPU가 바보같이 매번 똑같은 작업 계획을 새로 짜는 게 아니에요. 한번 만든 계획, 그러니까 그 그래프를 딱 저장해두고 재활용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요리사가 처음 해보는 요리는 레시피 보느라 버벅대지만 두 번째부터는 이미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재료 준비부터 착착 해놓고 엄청 빨리 만들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준비 운동 시간이 바로 그래프를 만들고 캐싱하는 시간인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성능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왜 어떤 건 엄청 빠른데 어떤 건 생각보다 느릴까요? 여기에는 뭐 지연 시간이나 처리량 같은 뻔한 얘기 말고도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성능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조용한 살인마가 숨어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코드 한번 보시겠어요? 텐서에서 그냥 두 칸에 하나씩 데이터를 가져오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코드잖아요. 그런데 믿기시겠지만 바로 이 순진해 보이는 작업이 애플 실리콘에서는 성능을 확 떨어뜨리는 그 조용한 살인마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일까요? 이렇게 간단한 슬라이싱이 왜 조용한 살인마라고 불리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메모리에 있습니다. 데이터가 메모리에 어떻게 놓여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GPU는요, 데이터가 아주 깔끔하게 차곡차곡 줄 서 있는 상태를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아까처럼 슬라이싱을 해버리면
메모리 여기저기에 데이터가 띄엄띄엄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GPU는 계산을 하기 전에 이 흩어진 데이터들을 한 곳으로 싹 모으는 겟더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이 다 끝나면 또 그걸 원래 있던 흩어진 자리로 다시 돌려놓는 스캐터 작업도 해야 하고요. 마치 일 시작하기 전에 어질러진 방부터 싹 치우고 일 끝나고 나면 물건들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과 똑같아요. 당연히 이런 부가적인 작업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보세요. 행렬 크기가 작을 때는 실제 계산 시간보다 명령을 내리고 준비하는 시간, 즉 오버헤드가 더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오버헤드가 훨씬 적은 CPU, 즉 AMX가 더 빠른 겁니다. 하지만 행렬 크기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는 순수한 깡 연산 능력이 중요해지죠. 바로 여기서 GPU의 압도적인 병렬 처리 능력이 폭발하면서 CPU를 저 멀리 따돌려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순서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또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AMX에 대한 거대한 오해 혹은 미신이죠. 자, 이겁니다. 파이토치에서 MPS를 쓴다는 건 당연히 애플칩에 들어있는 그 빠르다는 AXMX를 써서 가속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이 표가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기 하드웨어 타겟이라고 된 줄만 한번 보세요. 디바이스는 MPS는 뭘 쓴다고 되어 있죠? 네, 애플 GPU입니다. 반면에 디바이스는 CPU는요? CPU랑 AMX를 쓴다고 되어 있죠. 심지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스택도 메탈과 엑셀러레이트로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둘은 애초에 가는 길이 다른 완전히 별개의 세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디바이스는 MPS는 GPU를 타겟으로 하는 거고요. AMX를 쓰고 싶으면 디바이스는 CPU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둘은 절대 섞이지 않아요. 이제 확실히 정리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순서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맥에서의 AI, 그러니까 애플 실리콘과 파이토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한번 살짝 엿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드웨어는 계속 진화하고 있죠. M1에서 통합 메모리라는 혁신을 보여줬고 M2, M3를 거치면서 계속 다듬어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M4에서는 SM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CPU, MPU가 행렬 계산을 더 표준적이고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이에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톨츠다 컴파일이라는 녀석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이건 뭐냐면 모델 전체를 통째로 하나의 거대하고 최적화된 작업 계획서로 미리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했던 자잘한 명령 하나하나를 처리할 때마다 생기던 그 오버헤드가 싹 사라지겠죠? 특히 작은 작업들을 많이 해야 하는 경우에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통합 메모리라는 이 강력한 하드웨어 기반 위에 토치덧 컴파일 같은 정말 똑똑한 소프트웨어가 얹어지고 있습니다. 이 둘의 조합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언젠가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바로 그 노트북이 저기 데이터 센터에 있는 거대한 AI 서버를 대체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